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보수파 국민들이 가장 경악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40 총선거, 부정선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선거에 왜 윤 대통령이 침묵하는지, 자, 그전부터 우리 보수파 유권자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람이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전과사범 이재명과 조국, 문재인 같은 자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달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동안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맺었던 9.19 남북 군사 합의에 역대급 한미연합훈련 축소, 역대급 한미연합훈련 폐기. 한마디로 문재인의 5년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폭망시켰던 5년, 문재인의 5년은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의 굴욕적이며 또 치욕적인 정북질, 여적질의 5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문재인 주사파 정권 들어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거의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의 여적질 이 하나만 가지고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과 관련된 사건들 수사를 자제하라고 했지요. 왜 그랬습니까? 과연 지금 현재 한미일 동맹도 위험, 윤석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충격 외교 레임덕, 일은 업적 난리나게 생겼으며 윤석열 대통령 지금 당장 비상대권 발동하십시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우리가 윤석열 정권이 탄생된 이후에 이 국방, 외교, 특히나 외교 얼마나 잘했습니까? 특히나 한미일 동맹 얼마나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역대급으로 강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충격 예측,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레임덕 현실화, 일은 업적, 산산조각 날 수도. 한미일 동맹도 매우 위험. 40 총선이 있던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워싱턴에서 미일 동맹의 격상을 선언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일본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미일 동맹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과 세계를 위해 함께 행동하는 동맹이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일이 글로벌 파트너로 변화했음을 내외에 알린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국제 질서 유지에 미국 리더십은 필수라며 일본이 함께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일본이 자유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한국과 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미국과 늘 동행하겠다는 다짐이자 약속입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기시다 총리 방미 전 내놓은 아미티지 보고서를 통해 미일 동맹 격상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통합된 동맹을 향하여 라는 부제가 예시하듯 미일 동맹 일체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인데, 자위대와 주일 미군의 지휘, 통제, 체제 강화, 미일 무기 공동 개발 등을 통한 동맹 업그레이드 방안 등은
그대로 공동성명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미국의 글로벌 동맹 체제 혁신 축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입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07년 제안한 인도 태평양 전략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으로 채택된 데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일본을 중심에 놓고 아시아 동맹 틀을 재편하도록 한 촉매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회담 전 미국, 영국, 호주 국방부 장관이 일본의 오코스 필러 2 참여를 발표한 것이나 회담 후 미일, 필리핀 3국 정상회의가 열린 게 대표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미국이 일본과 한국, 호주, 필리핀 등 가치 공유 국가들과 다층적인 격자형 전략 구조를 형성하면 중국에 대응하기가 쉬워진다라며 동맹 체제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일 등 아시아 국들과 맺은 1대1 동맹으로는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힘든 만큼 미국이 허브가 됐던 기존의 바퀴살 구조 동맹을 바꾸면서 일본을 중심 파트너로 삼겠다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식화한 동맹 체제 개편은 이미 지난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시작된 움직임입니다. 또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물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과 비교할 때 특이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한미는 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협의 그룹을 만들며 한국형 핵 공격의 길을 열었는데 미일 정상 공동 성명에서는 확장 억제 의지가 재확인된 정도입니다. 미국의 아시아 동맹 틀이 촘촘해지는 것은 한국에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번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의 외교 레임덕, 이는 앞으로 한미일 동맹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충격적인 변수가 등장한 겁니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비례해 외교 레임덕이 가시화할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런 상태로 가면은 그동안 잃은 외교 업적은 결정적으로 타격, 더 나아가서는 탄핵이라는 큰 이 저항을 만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잃은 외교 업적은 산산이 조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반영하듯 이번 G7 국가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한 충격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레임덕 현실화. 일련의 이런 과정은 한마디로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힘들게 쌓아 올린 한미일 동맹도 흔들릴 수 있으며 균열이 갈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충격적인 예측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면 그동안 잃은 한미일 동맹의 합의서와 그동안 잃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업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이 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쓰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총선 결과가 녹록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2대 국회에는 반미, 반일, 친중, 친북 인사들이 대거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조국 혁신당에는 한국이 미국에 가스라이팅 됐다라고 주장하는 한미 동맹 해체론자들과 죽창가를 앞세우는 반일론자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중국에 쉐쉐 하면 된다는 대표부터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인정하지 않는 운동권 86 인사들이 다 당선이 됐습니다. 통진당 계열 종북 인사 3명도 민주당을 숙주 삼아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외교 이니셔티브를 발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안보실의 한 인사는 선거 후에는 매달 외국 순방에 나설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외국의 인식은 전과 같지 않다라며 힘이 빠진 윤석열 대통령과 새 합의를 하려는 외국 정상은 지금 없습니다라고 충격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가안보실의 핵심 관계자는 그러면서 당장 윤석열 정부를 길들이려는 중국, 러시아, 북한은 민주당, 한국의 야당을 앞세워 정쟁, 분열을 유도할 수 있다라며 40 총선 이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 동맹들 틈이 벌어질 수 있는 나라로 규정한 곳에서도 국제 기류 변화가 느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국가안보실의 핵심 인사야. 너희들이 그걸 알면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건의를. 지금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 한미일 동맹,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외교 업적 산산조각 날 것 같으니 또 동맹들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이니셔티브 발휘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다른 동맹국도 이야기하면 국가안보실 당신들 윤석열 대통령에게 뭘 이야기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이러다가는 진짜 대한민국 큰일 납니다. 부정선거로 저렇게 당선된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부디 지금 당장 긴급 대권을 발동하십시오. 얼마 전에도 국가 원로들과 또 이 애국 보수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긴급 대권을 발동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긴급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당장 선관위에 서버를 압수하고 선거인 명부를 압수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정신 바짝 차리고 싸워봅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